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. 바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식당 앞이든 계산대 앞이든 아니면 놀이기구를 탈 때든 우리는 참 자주 줄을 서죠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상인데 오늘은 이 기다림이라는 경험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우리가 왜 줄을 서는지,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이요? 좋습니다.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줄을 설 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참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어떤 분은 30분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5분, 10분만 기다려도 힘들어 하시고요. 네.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, 우리가 왜 기다리는지,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평생 동안 줄 서는데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그거 흥미로운데요? 얼마나 될까요?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.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된다고 해요. 와, 5년이요. 정말 인생의 큰 부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네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림 상태로 있는 거죠. 그 시간을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. 맞아요.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.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돈을 더 내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요. 네,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는 꽤 흔하죠. 근데 또 공항 같은 곳에서는 약간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.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 때문에요. 그렇죠.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서비스인데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. 네, 이 부분이 바로 시간을 어떻게 가치 매기는지 또 우리 사회가 공정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 줄은 좀 기다리기 힘들더라고요. 아, 그러세요? 워낙 맛집들이 많으니까요. 네. 특히 막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별로면 그 실망감이 엄청 크거든요. 충분히 공감됩니다.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의 그 허탈함. 근데 또 신기한 건 어떤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을 사려고 며칠 밤을 새워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걸 보면 단순히 기다리는 행위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기다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. 특별한 경험의 일부가 된다거나. 네. 어쩌면 그 기다림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요. 사람들은 사실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 자체보다는요. 네. 뭐죠? 그 기다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훨씬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. 아,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요? 네. 예를 들어 세척기 같은 거요.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. 맞아요. 정말 화나죠. 그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. 그게 단순히 내 순서가 하나 뒤로 밀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우리 사이에 있는 암묵적인 약속, 그러니까 차례대로 평등하게 기다린다라는 그 원칙이 깨졌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규칙, 평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세치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거고요. 그럼 반대로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려는 노력들도 있겠네요. 물론이죠.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거나 불쾌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.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. 도넛 가게에서 도넛 만드는 걸 직접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할 때 진행률 표시줄 같은 게 있잖아요. 아, 네네.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거요. 그렇죠.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잘 기다릴 수 있거든요.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요. 확실히 아무 정보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. 네. 그런데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기다림이 거의 끝나갈 때쯤 있잖아요. 네, 거의 다 왔을 때요.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스트레스나 조바심을 느낀다는 거예요. 왜죠? 이제 곧 끝나는데? 다 왔는데 왜 아직 안 되지?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. 목표가 바로 코앞에 보이니까 그 마지막 몇 분 몇 초가 더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심리랄까요? 와, 정말 신기하네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. 그렇죠.
기다림의 심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.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을 잘 안 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확실히 그렇죠. 어딜 가나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. 인기 있는 식당이나 팝업 스토어 같은 곳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됐고요. 이런 변화는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질서나 규칙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진 거군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리면 결국 내 차례가 온다.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믿음, 신뢰가 바탕이 된 것 같아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기다림의 끝에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거군요. 새치기 같은 불공정한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도 포함해서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를 좀 더 믿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. 더 성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줄서기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행동을 통해서 시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, 또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예민함, 기다림을 다루는 여러 방식들,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신뢰, 또 개인의 인내심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었네요. 맞아요.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는 기다림이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경험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으니까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또 조급함 대신에 약간의 여유나 인내를 배울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온라인 예약이나 원격 서비스가 늘어나면 우리가 실제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 수 있잖아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점점 더 편리해지겠죠. 그때는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, 공동체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그렇네요. 오늘 기다림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